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10년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287년부터 296년까지 유래이사금과 그다음에 봉상왕 전에 이제 오늘은 책계왕 백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봉상왕과 그다음에 산천왕까지만 일단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천천히 한번 10년이니까 오늘은 되게 짧게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써있느냐 보시면, 자, 유래이사금 4년이에요. 자, 외인이라고 써있습니다. 자, 외인, 왜 병도 아니고 외인입니다. 아직까지는 일본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600년 후반 좀 돼야지 이제 일본이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아직까지 외인인데, 좀 이따가 이제 일본의 이제 외인이 어쨌든 보시면 일예불을 엄습한 거죠. 그래서 세로로 불을 질러서 불살라서 사로잡은 사람 한 1,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1,000명 정도를 사로잡을 정도면 적어도 한 3,000명 이상 오지 않았을까? 정도적으로 그렇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책계왕은 딱 한 번 나오는 건데 한번 보세요. 책계왕 2년차예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자, 2년 봄 1월에 고구려의 동명성왕이죠. 동명성왕 사당에 배려 왔다. 근데 이 조자를 보시면, 그렇죠? 제가 조자를 좀 쓰겠습니다. 한자로. 자, 조자. 우리가 다 아는 조자죠. 우리 조선할 때, 그다음에 고조선할 때 다 그 조자입니다. 왕조는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조정, 당왕조, 한왕조 이럴 때 어떻게 쓰냐? 자, 당자를 쓰고 보시면 이제 당나라 당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왕조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이 아침조자, 이 조가 나라의 이 모든 거의 근간이라 말할 수 있죠. 나라를 말할 때 조정 한자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부터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조자를 왜 썼을까? 자, 보세요. 조정 한자 뭐예요? 맞아요. 아침 조자예요. 우리 이거 쓰는 한자예요. 왜 그런 조정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여기서 지금 조선이라는 이거는 근본인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조선의 조자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사당 조자 위에 보시면 나오죠. 사당묘죠. 사당묘. 자, 그러면 사당묘에 보면은 지범자 아침조가 있습니다. 합쳐진 글자예요. 그럼 왜 사당이라는 것도 이 지범자의 아침조가 쓰여 있느냐? 여러분 혹시 의심해 본 적 없으신가요? 조자가 왜 나와서 나라들의 왕조할 때라든지 조정, 지금은 정부로 바뀌었지만 왜 이렇게 옛날에는 왕국일 때는 이런 말들이 쓰였을까? 그 쓰이게 만든 가장 기본이 어디였을까요? 그걸 만들었던, 글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겠죠. 그 글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지금 나와 있는 그 시대, 그쵸?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게 근간이 된 거겠죠.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봐요. 그 썼던 근간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아마 제가 문자로 나타난 이 조선이라는 거에 좀 올린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볼게요. 자, 19년 여름 4월에 왕이 신성으로 다행행 거동을 간 거죠. 나들이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해곡태수가 고래 고기에 눈을 들였더니 밤에 그 눈이 빛났다. 그런 말이 쓰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뭔가 신성시한 수도 있겠죠. 가을 8월 왕이 동쪽으로 자기가 수렵할 수렵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흰 사슴을 얻었다. 이로부터 흰 사슴은 굉장히 그 특이한 뭔가 그 전조현상,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요. 자, 가을 9월엔 지진이 있었다. 겨울 11월에는 왕이 신성으로부터 이르렀다. 그러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전쟁으로 해가지고 환도성이 망가져가지고 평양성을 구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양성으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성에서 평양성으로 왔다.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지금 서천왕 때 1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랑이 이제 바로 나오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28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289년. 자, 6년이네요. 유래이섭 6년입니다. 또 여기에도 이번에 외병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외인이 나와 있고 외병이 나오죠. 처음에 외인이 아까 얘기했죠. 한 3,000명 정도 와야지 한 1,000명 정도 잡아가지고 한 3대1 싸움이 되는 거죠.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봤을 때 한 3,000 정도 왔다면 요번에는 군사가 더 많이 왔다. 여기서 지금 군사라고 했을 때 적어도 한 3,000에서 5,000 정도는 돼야지 군사라고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최소한 신라에서 봤을 때 3,000에서 한 5,000 정도를 봤을 때 저 군사다 라고 봤겠죠. 그럼 우에 이는 3,000이 좀 안 되는 숫자일 수도 있는 거겠죠.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왜 군사로 봤을 때의 사람과 그냥 이 외인으로 봤을 때의 사람 숫자를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웃긴 것도 있어요. 보시면 자, 외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외적이라고도 그쵸, 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지금 보시면 배 노자를, 그러니까 노즙을 썼고 대비한 거잖아요. 지금 전쟁에 대비한 거잖아요. 적어도 군사가 왔으니까 그걸 대비한 거잖아요. 듣고서 온다는 소리에, 소문에. 굉장히 불편한, 지금 외와 신라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겠죠. 엄청. 자, 그리고 290년이 됩니다. 290년 7년, 유래의섭 7년 차예요. 여름 5월에 큰 불수, 홍수인 거죠. 그래서 월성에 무너지고 헐회, 훼손되었다는 부분이 나오고, 291년, 291년에는 자, 여러분들 보시면 8년 1월입니다. 자, 절배와 할위, 그 중간에 있는 말구를 이벌찬에 올렸다. 벼슬로, 이런 말이 되겠죠. 말구는 충직하고 곱다. 그리고 지략을 좀 알고 있었다. 왕이 항상, 자, 방문은 지금도 쓰는 말이죠. 그쵸? 사절방. 물을 그러니까 찾아서 묻는다는 게 방문인 거죠. 그래서 기묘하게 정세를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고선 292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92년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이제 여러 일들이 또 있는 거겠죠. 자, 292년에 또 보시면 9년 차예요. 9년 차에는 보시면 요번에도 분명히 왜 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군사가 최소한 3,000 이상 왔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군사로 봐야 되는 인원수이겠죠. 뭐 별동대 이런 거 말고 그 당시 때 이제 군사로 봐야 되는, 최소한 저의 생각입니다, 한 3,000 이상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성을 함락하고 쳤다.
했다. 그래서 명으로 일기찬 대곡이 야 지금 여기도 똑같이 병이 있는데 이거 다 군사라고 해야 돼요. 군사. 근데 성을 함락한다는 건 굉장히 두 가지가 있겠죠. 성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성으로 기어 올라가서,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자, 성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럼 성에 걸 지키는 사람들은 화살을 쏘고 기름 부어가지고 막 사다리에서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 올라가서 이제 함락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상상이 가는 거죠. 그게 함락이잖아요. 함락하는, 그러니까 그게 공승전이잖아요. 함락시키는 거. 야, 이거는 정말 드라마틱한 부분입니다. 근데 일길찬 대곡이라는 일길찬이 명을 받고선 군사를 해서 구했다. 근데 굳이 완자를 썼을까? 왜? 그럼 이거는 뭐냐면 싹 다 없앤 게 아닌가, 쳐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좀 나타난 거로 보고, 가을 7월에 가뭄이 있었고 메뚜기 때가 있었다. 자, 메뚜기는 한반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자연현상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우리 TV에서 가끔 보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옆에 거대한 중국 땅에서 메뚜기 때 일어나서 막 시커먼 그런 종종 뉴스에 나오곤 했었잖아요. 그 메뚜기 때가 바로 이 메뚜기 때예요. 그래서 보면 역사 편찬 의견에서 보면은 메뚜기 황을 다 누리왕이라고 써놨어요. 나쁜 사람들. 자, 그리고 소천왕 23년에 이제 왕이 죽고 소천 언덕에 장사 지냈고 포를 소천왕이라 했다 라는 분이 나오고요. 자, 이제 봉상왕이 올라가는데, 봉상왕은 하나는 치갈, 그렇죠? 꽝치의 치갈이고, 휘는 상부이고, 자, 휘는 상부 혹은 삽, 시루, 발음이 어려워요. 마실삽, 그다음에 화살시, 그다음에 꿀루, 삽시루이다. 서천왕의 태자면 장자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장자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 딱 나와 있어요. 어리지만 교만하고. 자, 여기 편안히 나오는데 음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탕하고, 그 다음에 의심할 의자, 의심과 꺼릴기, 시기가 많았다. 온갖 안 좋은 건 다 붙어 있어요. 서천왕 23년에 죽었다. 태자가 죽여야했다라고 써 있고요. 자, 원년포 2월에 자, 죽일살, 누굴 죽였냐? 안국군, 자, 달가를 죽였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죠? 안국군 달가 누군지.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가 과연 누구였을까?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년에 있어요. 보시면 11년에 보시면 서천왕 11년 누구냐? 자, 왕의 동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군신들이 왈하면서 나오는 대목 보이시죠? 왕의 동생 달가. 그래서 숙신과 양맥, 뭐 예맥의 한 부족이겠죠? 부족을 정벌하고선 거기에 이제 여러 부여의 어떤 이런 600여 가구 이런 부분도 있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상을 준, 그래서 안국군으로 올린 형 서천왕, 그리고 동생 달가, 이게 안국군 달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달가가 어떻게 됐느냐? 죽임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봉성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왜 얼마나 그 교만하고 음탕하고 의심이 많고 시기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삼촌을 죽인 거지. 그 아버지 학렬에 있어서 큰 공과 업적이 있어. 자, 백성이 그 바램을 볼참 바라보았다. 그런 거로 의심해서 계책으로 그러니까 꾀를 세워서 죽일 살 죽였다. 누구를? 삼촌 달가를. 야, 이런 벌써 이미 이 봉성왕은 폭군에 올라선 거죠. 벌써 1년차에 1년차에 올라선 거예요. 지금 그냥 23년에 죽었다고만 나왔잖아요. 서천왕이 언제 죽은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몇 월달에 죽었는지 자세하게. 어쨌든 그런 분들 원년으로만 나와있고 3월달에 그럼 초에 죽은 거네요. 3월 전에 바로 올라온 거네. 자, 나라 사람들이 안국군이 쇠하여서 백성이 양백 숙신의 난으로 면할 능력이 아니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 안국군이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것으로 장차 어찌 의탁할 것인가 라고 조문하여 서로 눈물로 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면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그 지키시는 높으신 분들이 죽으면 상가집 가서 이제 육개장 한 그릇 먹으면서 뭔가 이렇게 명복을 비는 그런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되게 슬퍼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대였는데 봉성왕이라는 폭군이 나타나 삼촌도 죽이고 성격이 이런데도 장자라는 것 때문에 놀린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 처음부터 봉성왕 원년에 3월에 삼촌을 죽였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293년 10월입니다. 자, 10월이래. 유래금 10년차 봄 2월에 자, 개축 사도성을 개축했다. 그리고 80의 가구를 사벌주로 자, 호가 귀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러 들이는 거예요. 80여 기를 옮겼다 라는 소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벌주에 사도성을 개축한 거죠. 그리고 80여 가구를 이주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죠? 그러니까 화합불판은 아닌데 개축을 해서 그 성을 지킬 만한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로서 충분히 그 가치가 있는 땅에다가 성을 더 개축을, 그러니까 고쳐서 성을 쌓고 거기에 이제 가구들을 이주를 한 거죠. 최소한 제 생각에 한 가구당 한 10명씩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어도 거기에는 한 100명 이상의 성을 지키는 기본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한 1000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구려 봉상화 2년차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폭군이에요. 봉상화 폭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폭군입니다. 자, 2년 때 가을 8월. 가을 8월. 그러면 그 전해에 한 1, 2월 달에 올라서 2년차 8월. 적어도 한 16개 정도 지났네요. 이때면. 자, 모용해라는 삽이 나오죠. 모용해는 선비족입니다. 선비족 다 들어보셨죠? 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진나라가 서한 쪽에 있었어요. 서한 쪽 위쪽으로 북쪽으로 만리장성이 있었습니다. 그 위로
좌측으로는 흑로, 우측으로는 선비, 그리고 선비 쪽으로 우측으로 보면은 태행산맥이 있었고, 태행산맥을 지나면 부여와 고구려가 있었고, 그 위로 이제 숙신과 말갈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역사적으로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때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2년차에 일어난 일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시면 되겠죠. 무용회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무용회가 와가지고, 선비쪽 무용회가 와가지고 내릴강 항복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일 수 있어요. 동이 11국 내외가 붙었다. 이게 지금 진서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믿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쨌든 다시 그 봉사가 2년차로 와서 보시면 몽해가 와서 침노하였다. 이미 그 전에 선비족은 중원대륙에서 지금 진나라한테 먹혔다? 이렇게 보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보십시오. 그리고선 왕이 그러니까 왕이 마땅히 도적을 피해서 신성으로 갔다. 왕의 행차 국림에 이르러서 무용회가 왕이, 여기 지금 되게 애매한 글자입니다. 지금 날출이 있는데 그 날출을 어떻게 보느냐, 왕이 나오는 것을 아니면 왕이 가는 것을, 무용회가 가는 것을, 나오는 것을 알고, 자, 군사를 이끌고, 자, 쫓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에서 되게 애매한 부분, 그런 부분, 날출인 거죠. 수동과 능동, 나 오는 것을, 나 가는 것을, 나 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어봤을 때. 자, 무릇, 자, 장수장자를 무릇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릇 이에 미처 왕이 두려워서, 이때 신성 재상, 자, 북부 소영 권호자, 그대로 쭉 이름만 있어요. 아직까지 성은 별로 나오진 않아요. 성도 뭔가 이렇게 왕이 하사하여야 성이 붙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 어느 지역에 누구의 누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성 재상이 북부의 소영 권호자에게, 자, 기병 500, 엄청난 숫자죠. 500이면 기병 500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말들이 다닥다닥 타가지고 왕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럼 머리서 따라오던 선비족이 봤을 때, 야, 저거 덤비면 죽겠다. 그렇게 어떻게 됐느냐? 거느리가 왕을 맞아야 했는데 도적을 만나, 쳐내는 것에 힘썼다. 그래서 모용회가 패하여 물러났다. 왕이 기뻤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500의 기병이면 저기 산 위에서 살고 있었던 선비족 같은 경우에는 뭐 들판도 다닐 수도 있겠지만, 이 고구려의 기마한테는 좀 감당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500한테 도망갔다면 선비족이 적어도 고병으로 왔다는 소리로 될 수 있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기마한테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병으로 와서 기마병한테 좀 무리하게 당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뻐가지고 벼슬로 대형을 주었고, 그리고 공림을 하사하였고 먹을 거 말을 주었다. 그런 말이 쓰여 있고, 자, 9월에 왕이, 자, 이르러서 그 형제 돌고가 이심,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거죠. 야, 자, 돌고가 동생이에요. 동생 돌고가 다른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되게 처음부터 폭군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자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죽이는 것을 베풀었다. 나라 백성들이 돌고가 아무 죄가 없으니 슬퍼하고 서러워했다. 돌고 아들 울불. 자, 울불이 누군지 아시죠? 자, 을불이 자, 날출 들로 피하여 달아났다. 나갔다. 자, 그럼 여기서 을불은 누구냐? 앞으로 나중에 이제 이천왕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을불은 여러분 다 아실 테겠죠? 자, 고구려라는 소설책을 쓰신 설적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고구려라는 책 여러분도 많이 아실, 역사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작가는 다 아실 테고요. 예, 나라를 봉사왕이 지금 다스린 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9월이면 거의 2년, 아니죠, 1년 6개월 이상 지난 거죠. 1년 6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나라의 굵직한 사람들을 죽인다. 왜? 어리고 교만하고 의심이 많고. 그러면 아까 1년차에 봤을 때 어리다고 했잖아요. 어리다고 했으면 그러면 돌고도 어린 거잖아요. 돌고에 또 아들이 있대. 을불이라고. 그럼 그 을불은 또 얼마나 어린 거야. 죽지 않으려고 좀 도망간 거잖아요. 야, 그러면 지금 시대로 봤을 때 좀 많이 좀 동일하지 않나? 이 입만 열면 뭐 잡아가고 뭐 끌어내리고 뭐 이거 똑같지 않나? 봉상왕은 지금의 그런 이 시대와 똑같은 폭군이 아닌가? 어쩜 그렇게 1년 600개월 이것까지 비슷해. 봉상왕은 어쩜 좋아. 와, 난 좀 봉상왕 해석하면서 소름이 끼쳐요. 지금의 폭군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인데 날짜도 비슷해. 1년 몇 개월 만에 이런 큰일들이 벌어지고 난이 일어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요. 자, 그리고 294년이 옵니다. 294년에 보시면 유레이사금 11년 여름이죠. 자, 외 군사라고 또 나옵니다. 외 군사가 와서 신루에서 장봉성을 쳤으나 불극 이기지 못하였다. 자, 이제 군사로 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군사는 최소한 3천 이상 저는 본다고 봤어요. 3천회 이상의 군사가 왔는데 이기지 못했다. 가을 7월에 사군 사람들이 이거 또 다른 장소인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나라의 일에 대한 거를 이제 일지를 적어놨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라 본기잖아요. 다른 지역에 이긴 거예요. 사군 사람들이 나름대로 경사스러운 겁니다. 별을 선사하였다. 그래서 나같이 선사했다는 거죠. 부당적 신관념인 거죠, 이게. 자, 그리고 봉상왕 3년차 볼게요. 가을 9월. 자, 상누가 죽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써있자랑 하루자가 있죠. 그래서 남부 대사자 창조리를 국성으로 올렸다. 그리고 나아가 대주부 벼슬도 주었다. 아니면 자기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조리로 국상의 자리란 것은 영구적인 자리인 것 같아요. 뭐 죽으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국상으로 바뀌는. 국상이란 게 바로 임금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국상이라는 것이 여기서의 어떤 부분들이 역할들이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295년 유레이사금 12년 차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는지 한번 얼핏 봤더니 백제도 나오고요. 어떤 일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12년 봄
왕이 신하들에게 이르러 왈 외인이 여러루 자주 우리의 성읍을 침범하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것 거하는 것에 득이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유독 유래 이사감 때 많이 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많이 이렇게 침공한다는 건 뭐냐면 세력이 점점 더 외 군사가 점점 더 세력이 확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외인의 군세력이 세지고 있다. 그래서 외연으로 확장하려고 자꾸 커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대책을 했느냐 보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백제를 깨워서 그래서 1시 1시에 여기 지금 뜰푸의 바다가 있는데 자, 외인은 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바로 밑에예요. 신라 바로 밑에 있어야 자주 오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생각하시기 일본이라고 생각해서 저 대마도를 저 스시마를 지나서 계속 올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밑에 있어야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을 떠서 그 나라에 들어가 치는 것이다. 어떤 것 같은가? 그래서 서불원 홍건이 대답하여 우리 사람들은 수전, 그러니까 물에 싸우는 것이 익숙치 아니하여 험한 걸 무릅쓰고 원정하니 위태함. 자, 원정이라는 게 멀리 치러 가는 그런 소리인 거죠. 자, 멀언자의 칠정이니까 멀리 치러 가는 위태함을 헤아릴 수 없으니 두려움이 있다. 상황이 백제를 많이 속여서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백제를 많이 속여서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마음이 항상 삼키려고 있으니 또한 되게 어려워요. 삼킬탄이 있고 시불조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마음이 항상 삼키려 있으니 또한 어려움에 두렵고 더불어서 지략이 같다. 그랬더니 왕이 여기 지금 착할서니 좋다는 건 뭐냐면 백제를 많이 꼬드기자 이 소리인 거잖아요. 백제가 넘어왔을까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은 백제 본계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백제 본계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296년 자, 공상왕 5년차입니다. 폭군이도 오래 가죠. 5년차 먹겠습니다. 근데 별로 못 가요. 오래 못 가. 공상왕 5년 갈 8월 자, 모용애가 와서 침노했다라고 써있습니다. 자, 모용애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 296년에 보시면 나오죠. 자, 보세요. 그 전에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246년에도 나오긴 하죠. 지금 보시면 진서사권이라고 써있습니다. 왜 진서사권이냐? 위에는 지금 위서인데 여기 진서예요. 그러면 위서라는 건 위초고를 얘기했겠죠. 한나라 다음에 바로 이제 이렇게 위초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위나라를 인정하다가 아니다, 진나라가 이제 저거다, 한나라를 계승한 나라이다. 그래서 더 진서를 지금 더 많이 이제 여기 지금 할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서에 더 많이 써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진서 사권에 지금 나와 있는데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어떤 부분들이 이 5년차에 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자, 5년 가을 8월
모용애가 와서 침노했다. 자, 고국원. 이건 고국천왕 얘기입니다. 자, 고국천왕이 고국원에 죽었죠. 그리고 서초당의 묘에서 보았을 때 사신들이 무덤을 붙였다. 봉성왕은 지금 자기의 위 아버지의 무덤을 신하들한테 지금 둘치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인 거야 지금. 그랬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사납게 죽은 자가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사납게 죽은 자가 있다. 또 매구덩이에서 음악 소리가 있다고 들었다. 신이 있다는 것에 두려우니 그런 거죠. 자, 무덤을 파헤쳤더니 아주 사나우게 죽은 자들이 있어서 그 사나운 자들의 음악 소리가 매구덩이에 들려가지고 신이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지금 모용애가 다시 끌고 물러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봉상왕은 우리 여관 지금 파묘를 한 거죠. 파묘. 아버지 묘를 지금 판 거예요. 엄청난 지금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도망갔어요. 왕이 군신들에게 이르러 왈 모용씨 병마는 뛰어나고 강하다. 그러니까 모용애의 병마는 뛰어나고 강하다. 그래서 여러로 자주 우리의 강역과 장소를 범하는데 어찌하여야 유의하는 것이냐 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상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요럴 때는 창조, 자, 국상 창조리가 대답하여서 왈, 자, 북부 대영 고호자가 자, 어지린 또 용맹하니 대양은 만약 발알욕 막으러 그다음에 도적적인 거죠. 제가 잘못 쓴 부분도 있네요. 관례라는 부분은 아닌데 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양은 만약 도적을 막는 것을 바라시고 백성들을 안정하시려면 고노자가 아니면 쓸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노자가 모용애를 더 멀리 보냈나봐요. 그 자리를 지켰나봐요. 바로 위에서 이제 고노자 부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노자를 신성태수로 앉히고 정사가 어지러 유형과 명성이 있어 고노자가 신성태도로 앉혔더니 그 신성에서 더 이상 모용애가 약탈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쓰여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모용애가 똑같이 나오긴 해요. 진서에 아까 보셨지만 모용애가 나오긴 하잖아요. 흉노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모용애에 대한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 있다. 진서에서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진서를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진서의 어떤 부분 찾느냐, 286년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86년에 보시면 이거 진서 3권입니다. 자, 모용애, 선비 모용애가 도적이라고 써있죠. 요동 도적 모용애 이렇게 안 써있습니다. 점점점 5월에 선비 모용애 도적 요동 점점점. 그리고 8월에 동이 12국 내가 붙들부
진날에 붙었다? 하여튼 뭐. 그 다음에, 시세, 이때, 부남 등 20여 국, 21개국, 그리고 마한 등 12국에서 사신들을 보내서 와서 바쳤다. 요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높느냐? 이때는 지금의 보시면 시나 군이 하나의 나라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마한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한의 땅이 넓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마한이 진나라 옆에 있었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남이라는 것은 또 밑에 진나라 지금의 진나라 밑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안이나 낙양 쪽에 지금 진나라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거기가 중원인 거예요. 그래서 위나라나 진나라도 그냥 지금의 시나 군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10년 정도밖에 안 못했습니다. 다음 10년 306년까지 한번 또 이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